여러분, 입술에 물집 나신 적 있으세요? 피곤하면 꼭 올라오죠? 환절기마다 감기 달고 사시고요. 고기 먹으면 속이 부대끼세요? 이거 다 면역체계가 보내는 신호예요. 근데 알고 나면 어이없을 정도로 해결법은 간단합니다. 50대 넘어서 면역체계 확실하게 잡는 3가지 오늘 알려드릴게요. 면역체계를 지키는 첫 번째 방법, 바로 음식입니다. 동의보감을 쓰신 허준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약식 동원. 약과 음식은 그 뿌리가 같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곧 약이라는 뜻이에요. 500년 전에 이미 이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실제로 옛날 우리 조상님들도 전쟁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음식으로 면역을 지키셨어요. 이순신 장군 이야기 잠깐만 해드리면 임진왜란 때 조선 수군이 가장 무서워한 게 일본군이 아니라 전염병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직접 쓰신 난중일기에 군사들이 태반이나 전염병에 걸려 사망자가 이어지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병사들 식단까지 직접 챙기셨어요. 주먹밥, 미역밥, 굴밥, 콩가루 주먹밥. 전쟁 중에도 면역을 지키는 음식을 챙기신 겁니다. 숙명여대 한국음식연구원이 고증으로 보관한 결과 이순신 밥상에 등장하는 음식이 무려 77종입니다. 그 중에 핵심이 콩, 해조류, 발효식품이었어요. 500년 전에도 면역을 지키는 음식의 원리는 똑같았던 거예요. 500년 전에는 콩, 해조류, 발효식품, 특히 전쟁 중에 이것을 많이 먹었는데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2026년을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 면역을 챙기기 위해서 꼭 챙겨야 할 음식은 뭘까요? 첫 번째는 마늘입니다. 동의보감에 마늘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오장을 따뜻하게 하고 나쁜 기운을 물리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500년 전에도 마늘이 몸의 방어력을 키우는 약재로 쓰였던 거예요. 현대 과학도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성인 146명을 대상으로 12주 동안 실험을 했어요. 한 그룹은 마늘 추출물을 먹고 다른 그룹은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마늘을 먹은 그룹은 감기에 걸릴 확률이 3분의 2나 낮았습니다. 마늘 속에 있는 알리신 성분이 바이러스와 세균을 직접 공격하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 100g에는 비타민C가 114mg이 들어있어요. 레몬의 2배 정도 됩니다. 비타민C는 면역 반응에 꼭 필요한 항산화제예요. 면역세포를 보호하고 활성화시켜줍니다. 게다가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암과 싸우는 면역효소를 활성화시키고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푸드에 브로콜리가 포함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현미인데요. 재밌는 게 있어요. 전 세계 장수 마을 중에 하나인 오키나와 아시나요? 이곳에 100세 어르신들이 평생 드신 주식이 뭔지 아십니까? 현미밥과 채소예요. 미국 하버드대와 일본 국립암센터가 공동 연구한 결과 오키나와 식단을 따른 사람은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24%나 낮았습니다. 만성염증 수치와 혈압, 혈당까지 더 안정적이었고요. 현미가 왜 그렇게 좋냐면요. 현미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베타글루칸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대식세포와 NK세포 같은 면역세포를 자극해서 병원균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탐지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마늘 2쪽과 브로콜리 1줌, 현미밥 1공기, 옛날 우리 조상들이 챙겨 먹었던 그 원리와 현대에 와서 오키나와 어르신들이 평생 지키던 그 원리 그대로입니다. 이것만 꾸준히 챙겨 드셔도 면역 체계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반신욕입니다. 동양의학에서 두한조결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머리는 차게, 발은 따뜻하게. 이 한마디가 동양의학 양생법의 핵심이에요. 상체는 시원하게, 하체는 따뜻하게 하면 기혈순환이 원활해지고 병이 들어올 틈이 없다는 뜻입니다. 1500년 전에 황제내경이라는 책에도 몸을 따뜻하게 하면 사기가 침범하지 못한다고 적혀 있어요. 근데 이건 동양만의 지혜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나라 중 하나인 핀란드 사람들이 지키는 전통이 있어요. 바로 사우나입니다. 핀란드 인구가 550만 명인데 사우나가 330만 개가 있습니다. 거의 한 가구당 하나씩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문화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강 비결이에요. 핀란드에 있는 동핀란드 대학교가 중년 남성 2,300명을 20년 넘게 추적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4번에서 7번 정도 사우나를 한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만 한 사람들보다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50%나 낮았습니다. 치매 위험은 66% 낮았고요.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핀란드식 사우나 30분 후에 백혈구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면역의 최전선인 중성구와 림프구가 가장 활발해졌어요. 연구진은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우나가 면역세포의 순찰 인력을 늘려준다. 체온이 올라가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것과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평소에 환절기 때마다 몸살에 자주 걸리는 편인데 몸살에 걸릴 때마다 제가 늘 하는 몸살을 없애는 방식이 있습니다. 일단 화장실에 바로 들어가가지고 뜨거운 물로 한 10분 넘게 몸을 지져주는 거예요. 쌍화탕 한 잔 딱 마셔주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게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간에 전기장판을 3단 이상으로 틀어줍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은 컨디션이 다음날에 바로 좋게 돌아오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체온이 1도가 올라가면 면역 기능이 5배가 증가합니다. 반대로 체온이 1도 떨어지면 면역 기능이 30%나 감소해요. 근데 매일 사우나 가기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반신욕입니다. 반신욕이 왜 좋냐면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상체는 열이 많고 하체는 차가워지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두한조결 기억나시죠? 반신욕은 정확히 이 원리대로 작동합니다. 하체를 따뜻하게 데워주면서 전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체온이 올라가면서 면역 체계가 활성화됩니다. 반신욕하고 나서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끝나고 나면 꼭 물 한 잔을 마시고 따뜻하게 몸을 감싸주시는 게 좋습니다. 취침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하시면 숙면에도 도움이 돼요. 일주일에 서너 번씩 반신욕을 꾸준히 하시면 손발이 따뜻해지고 환절기에도 예전보다 훨씬 덜 아프게 됩니다. 단 고혈압이나 저혈압 있으신 분들은 전문의와 상담 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세 번째, 면역력을 지키는 방법. 그 중에 하나가 영양제를 먹는 건데요. 유산균 드시는 분 많으시죠? 비타민 D도 챙겨 드시고요. 이것들이 왜 좋은지 제대로 아시고 드시면 훨씬 더 드실 때 즐거움이 있으실 겁니다. 유산균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몸에서 면역세포의 70%는 다 전부 장에 모여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려드리면 동의보감에 이런 말도 나와요. 비위가 강하면 만병이 침범하지 못한다. 비위가 뭐냐? 소화기관입니다. 500년 전에도 장 건강이 면역의 핵심이라는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현대 과학도 똑같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독일 영양생화학연구소에서 3개월 동안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한 그룹을 실험했는데요. 면역세포인 T세포와 헬퍼 T세포가 증진되었고 감기 발병 기간도 단축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요즘 T세포가 정말 의학계에서 정말 유명한데요.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는 핵심 역할을 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유산균 잘 드셔야겠죠? 다음은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면역세포인 T세포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혈액 속에 비타민 D가 충분하지 않으면 T세포가 병원체를 죽이기 위한 활동을 개시하지 못하고 그냥 휴면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서울 아산병원 면역학 자료에 따르면 비타민 D는 NK세포와 T림프세포 같은 백혈구의 기능을 증강시켜주고 감염에 의한 발병률을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현대 한국인들은 비타민 D 결핍 상태인 경우가 정말 많아요. 왜냐면 비타민 D는 대부분 햇빛을 받아야 되는 건데 햇빛 받을 일이 많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실내 생활도 많아지고 특히나 나이 들수록 피부 노화로 햇빛을 받아도 비타민 D 합성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균과 비타민 D를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유산균과 비타민 D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들만으로는 면역 체계에 딱 하나가 빠져 있어요. 바로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빠지면서 단백질이 부족해져요. 단백질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면역 체계를 조절하는 능력이 취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감기에 잘 걸리고 염증 반응에 약해지는 겁니다. 고기를 먹으면 되지 않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나이 들수록 고기를 먹으면 속이 부대껴서 못 드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생선은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생선도 굉장히 좋은 단백질 중에 하나지만 생선은 수율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인용 아니면 유아용 단백질 보충제를 먹으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일반 단백질 파우더는 근육을 만드는 데는 좋지만 면역 항체 기능이 없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면역 체계를 잘 유지하는 데 집중을 해주는 거잖아요. 일반 단백질 파우더 에는 면역 항체 기능은 없습니다. 그러면 면역 항체가 뭔지는 아시나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T세포와 B세포란 두 가지 핵심 면역 세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T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 암세포를 직접 공격한다면 B세포는 항체를 만들어서 바이러스나 세균을 무력화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 B세포가 만드는 항체 중에서 혈액 속에 가장 많이 존재하고 면역 반응을 주로 담당하는 것이 바로 IgG입니다.
균이나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IgG가 달려들어서 그것을 무력화시켜줘요. 면역 체계의 최전선 무기인 셈이죠. 그런데 일반 단백질에는 이 IgG가 없습니다. 면역 체계를 직접 잡으려면 이 IgG가 풍부한 단백질이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제가 오늘 소개드릴 이 초유 단백질입니다. 옛날 이야기 제가 하나만 더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할머니, 어머니 세대에서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갓 태어난 아이는 첫 젖이 약이다. 그게 바로 초유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며칠간 나오는 젖, 우리 조상님들이 과학을 모르셨어도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초유가 면역의 시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인도에는 5,000년 전통의 의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유르베다라는 건데요. 이 아유르베다에서는 소의 초유를 면역과 활력의 약재로 사용했습니다. 현대 과학으로 밝혀진 결과도 이걸 증명해주고 있어요. 초유에는 IgG라는 면역 항체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특히 소의 초유는 IgG 함량이 사람의 초유보다도 훨씬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는 이 초유 단백질이 면역 보충제로 이미 오래전부터 활용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초유에는 락토페린이라는 성분도 있는데 장 속의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장 건강까지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통 의학인 동의보감에서 말씀드린 비위가 강하면 만병이 침범하지 못한다. 이 원리도 그대로입니다. 고기처럼 속이 부대낄 걱정도 없고 씹어서 드실 수 있는 형태입니다. 초유 단백질 보통 저희가 쿠팡이나 이런 데서 찾아보면은 분말가루로 된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거 뭐 아이들한테 물에 타서 주고 이러는 거에는 별로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분유처럼 물에다가 이게 파우더를 넣고 먹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귀찮죠. 이 콜로비아 초유 단백질에는 이렇게 알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약으로. 물에 타먹는 그런 귀찮음을 없애고 그냥 입에 넣고 씹어서 드셔도 돼요. 좀 씹어서 먹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걸 물로 그냥 같이 넣어가지고 한 번에 삼켜버리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초유 단백질을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알씩 먹는데요. 정말 맛있습니다. 일반 우유보다도 더 맛있어요. 근데 이 시중에 초유 단백질 제품이 정말 많잖아요. 대부분 IgG 함량이 0.5%에서 3% 수준 정도 되고 있어요. 함량이 낮으면 효과도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IgG 함량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방금 소개해드린 콜로비아, 이 006랩스의 콜로비아 초유 단백질은 뉴질랜드에서 나온 초유 단백질이에요. 뉴질랜드는 소들이 365일 넓은 초원에서 방목되는 환경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환경에서 자란 소의 초유라서 IgG 함량이 다른 제품들과 차원이 다릅니다. IgG가 이거는 20%나 들어있어요. 다른 제품들이 0.5에서 3%인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차이가 큰지 벌써 아시겠죠? 이 IgG 함량을 제품에 명확하게 표시했습니다. 숫자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뜻이겠죠? GMP 해썹 인증도 당연히 받은 제품이고요. 뉴질랜드 현지에서 직배송이 되고 이거는 뉴질랜드 가보시면 면세점에서도 직접 판매를 하는 제품입니다. 이 가격이 지금 특가로 나와 있는데요. 이 특가 가격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 남겨놨으니까 거기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침이나 저녁 후에 식후에 드시면 가장 좋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꾸준히 드시면 정말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면역은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 쌓이는 우리 삶의 결과 지표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면역 체계를 지키는 이 습관, 그중에 초유 단백질을 먹는 이 습관이 계속 우리 몸에 쌓이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환절기에 주변 사람들이 다 감기에 걸리는데 나는 끄떡없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환절기 때마다 몸살이 자주 걸린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걸 먹고 난 이후부터는 몸살이 잘 걸리지 않고 있습니다. 피곤해도 입술에 물집이 안 올라오는 것,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셨던 분들이 뭔가 달라졌다는 걸 직접 느끼시는 것,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게 면역 체계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신호입니다. 맛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드럽고 담백한데 달달해가지고 근데 설탕은 안 들어있어요. 손주들도 정말 좋아할 수 있습니다. 제 아이도 크면은 이거를 같이 먹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초유 단백질은 그래서 어느 정도 사 드시는 게 좋냐 제가 추천해보면 이 통 안에 120알 정도 들어있거든요. 제가 아침 저녁으로 2알씩 한 4알씩 먹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한 달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지금 제가 특가로 준비해드린 이 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통 한 통 늘어날수록 더 할인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최대 3통까지 할인이 들어가는데요. 3통을 다 사기엔 좀 부담스럽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영양제 한번 먹으면은 한 달 금방 가버리거든요. 보통 한 2달 정도도 금방 가는데 이걸 한 2달 정도 먹고 나니까 효과가 좀 나고 있구나 이걸 좀 제가 느끼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거 사실 때 120정 한 통 이거 말고 한 2통 정도 사시는 거 제가 추천드립니다. 이게 2통 사면은 한 통 가격보다 훨씬 더 싼 가격으로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면역 체계에 대해서 3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약식동원, 음식이 꼭 약이다. 마늘, 브로콜리, 현미로 면역 체계를 챙기는 식습관을 가져가 주시고 두환조결, 발은 따뜻하게 일주일에 서너 번 반식욕으로 체온을 올려가는 것, 체온 올리는 것 자체도 면역 체계에 정말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젖이 약이라는 옛 어머니의 지혜, IgG 20% 초유 단백질로 면역 체계의 근본까지 채워주시는 걸 제가 추천드립니다. 이 3가지가 함께 갖춰졌을 때 비로소 면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합니다. 500년 전 동의보감의 지혜와 현대 과학이 같은 결론에 도달한 겁니다. 콩로비아 링크는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